안녕하세요. 상가목당의 최원철입니다. 앞에 영상 보셨죠? 앞에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분양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상권이 어떤지를 제가 사무실에서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서 지금 더 이상 착한 가격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동탄 브리즈힐 상가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 앞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 상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입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다? 상권이라고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탄 브리즈힐 이 상가가 물론 주상복합 이 오피스텔이 있지만 그 상가의 상권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상권은 더 이상 제 영상들을 원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어디까지가 상권의 범위인지 유효 상권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동탄 브리즈힐 이 상가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어떠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거기가 동탄 2기 신도시 11자 상권이다 라고 영상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이 빨간색 줄과 이쪽의 빨간색들이 동탄 2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상권이 형성된 이 인근 아파트가 가장 먼저 입주를 하고 상권도 가장 먼저 형성된 곳. 그래서 동탄에 계신 분들은 여기를 갖다가 일자와 일자가 이렇게 있어서 상가들이 일렬로 양쪽으로 도로변으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있기 때문에 11자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1자 상권 이 내에 동탄 브리즈힐 착한 가격의 상가가 있는데 상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과연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하고 이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제가 먼저 저는 상권을 유효 상권하고 잠재 상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가를 투자할 때는 잠재 상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효 상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강의 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유효 상권을 파악하는 것이 상가 투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탄 브리즈힐 주상복합 상가가 있는 그 지역의 유효 상권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미리 지도를 통해서 세대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동탄 브리즈힐 상권의 범위입니다. 유효 상권 범위입니다. 동탄 센트럴자이, 센트럴 MEG, 상록 리시빌에서 쭉 세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수가 몇 세대냐면 9,244세대가 있고요. 상권의 범위 안에, 유효 상권의 범위에. 그리고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당연히 브리즈힐을 포함한 그 상가가 있는 브리즈힐을 포함한 오피스텔 호실을 다 확인을 해봤더니 에이스 KCT 337, 브리즈힐 126 해서 쭉 이렇게 오피스텔들이 있고 합했더니 943실이 동탄 브리즈힐 그 인근에 같이 있습니다. 요거를 합했더니 유효 상권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10,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유효 상권으로 보고 10,000세대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동탄 브리즈힐이 여기 보입니다. 브리즈힐 오피스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지도를 좀 크게 하면 더 다 나타나지만 여기에만 오피스텔이 아까 1,000실에서 살짝 빠지는 한 900, 한 4, 50실이 여기 오피스텔이 있고요. 그 다음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이 위에도 여기 아파트 이 아파트들을 다 합했더니 11자 상권은 어디냐면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대로변으로 8차선 대로변으로 일자 또 이쪽으로 상가들이 일자로 있어서 이걸 갖다가 11자 상권이라고
동탄 2기 신도시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 상권의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세대수가 아파트가 약 9,000실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 오피스텔이 900 몇십 실 돼서 대략 만 세대가 조금 넘는 유효 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화면을 줄여 볼게요. 살짝 줄이면 자 11자 상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가들 영상에서 보셨던 이 상가들이 일자로 양쪽에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11자 상권, 그리고 여기에 이 상가들 여기를 다 합해서 브리질까지 여기에 유효 상권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상권이 단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단절이 되고요. 여기 산으로 또 단절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권을 구분을 했을 때 유효 상권의 범위가 약 몇 실 정도 된다? 만 세대가 좀 넘습니다. 적은 세대수가 아니죠. 현재 동탄 2기 신도시에 여러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래도 동탄 2기 신도시에서 상권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상권이 형성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자 상권입니다. 자, 그 다음 상권의 범위는 이렇게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제가 평당 1,500 정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1층이고요. 1층 여기에는 상가가 1층밖에 없습니다. 보통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2층, 경우에 따라서는 3층까지 상가들이 공급하는데 여기에는 1층밖에 상가가 없고요. 자, 금액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상권이 만 세대 정도 있는 상황에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1층 상가의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3천만 원에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30평이면 약 9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절반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장점이 아주 좋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상가들을 보았지만 분양시장에서 1층 상가가 평당 1,500인 상가는 정말로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상가를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101호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18평입니다. 공급 분양 면적은 36평인데 18평이니까 약 전용 50% 되네요. 어쨌든 18평에서 평당가가 1,450만 원. 그래서 분양 금액이 얼마예요? 5억 2,400. 전용 면적이 18평에서 분양 금액이 5억 2,40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8평으로 임대를 줬을 때 18평이면 요새 상가들 새로 신축해서 분양하는 상가들 보면 전용 면적이 12평, 11평, 12평, 13평 좀 크게 공급한다 그러면 한 15평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는 18평이니까 평수도 큰 상태에서 분양 금액은 5억 2,400. 여기에 5억 5,800원 부가세는 일단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건물분부가세는. 그래서 이 정도 18평으로 내가 5억 2,400에 투자를 했어. 대출 끼고 그런 상태에서 전용 면적 18평으로 임대를 줬어. 평당 10만 원만 계산해도 임대료가 18평 곱하기 평당 10만 원 하면 180만 원이 됩니다. 그걸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5억 2,400을 투자를 했을 때 금액으로 분양을 받았을 때 18 곱하기 12 하면 1,800에다가 한 2,000 몇백. 그러면 평당 18평이니까 평당 10만 원을 계산했는데 여기 한 12만 원 계산해서 한 200만 월세를 받으면 5억 2천 투자에 1층 상가가 1년에 지금 제가 적게 얘기했지만 월세를 200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1년에 2,400만 원 월세가 들어올 것이고요. 당연히 보증금도 받겠죠. 이 보증금 받은 것은 투자 금액에서 제외하고 우리가 수익률을 따져야 되는데 일단 그냥 편안하게 거의 현재 공급되는 상가들, 분양하는 상가들, 전국에 있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1층 상가들 분양가는 저렴하다고 하면 입지가 안 좋으면
그 건물 내에서 입지가 안 좋으면 한 2,500 정도의 분양을 하고요. 입지가 좀 좋다 그러면 3,500에서 4,000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공급 평수 기준입니다. 분양 평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1층 상가가 한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 된다 그러면 한 8억에서 한 9억 정도. 경우에 따라 한 10억까지 되는 상가들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층 기준으로 정말로 저렴합니다. 저렴하다는 것은 영상에서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투자 금액이 적으면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주게 되면 그만큼 임차인 구하기가 쉽다. 아무래도 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싼 임대료에 들어가는 업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사실 여기 같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앞에 공원이 있어서 대형 커피숍이라든지 공원을 바라보는 대형 커피숍이라든지 뭐 대형 음식점도 괜찮고요.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아니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업종의 임차인들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달업종 같은 경우에는 2층이나 지하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배달 콜을 받았을 때 이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그 밖에 어딘가 세워두고 1층에서 배달을 부탁하면 바로 그냥 들어가서 받아서 배달하러 가면 되는데 2층이나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하는데 좀 약간 시간 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서 배달할 음식 받아서 또 내가 있던 곳에 2층이나 지하 1층에 있었으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버튼 누르고 약간 기다리고 물론 그게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 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라이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10초, 20초, 1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콜을 하나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못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라이더들은 배달하는 그 업종, 음식점이 1층에 있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내가 배달 전문 음식점이야. 내가 1층에 있어야 라이더들을 구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은 임대료, 물론 투자 금액이 다른 상가들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평당 1,500선, 비싼 것이 여기에서 분양가가 1,650 코너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1,450 평당입니다. 1,550, 1,550, 1,500, 1,500, 1,450, 1,550. 제일 비싼 거 코너 자리 1,650짜리 하나 있어요. 평당으로. 그러니까 임대료 한 200에서 조금 더 받으시면 220, 30 정도 받을 수 있는 상가.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5%가 넘어. 그리고 이런데 어떤 업종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디를 보고 만 세대를 보고 바로 이 그 옆에 있는 약 1,000실의 오피스텔도 상권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전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전체의 9,000세대를 상권으로 보고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러한 창업자들이 와도 굉장히 좋은 상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게 일단 만 세대가 인근에 있고요. 물론 더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겠죠. 배달이니까. 그래도 지근에 만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 낮은 임대료가 형성돼서 이러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8억, 1층 상가인데 8억, 9억 정도의 분양가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억 2천, 5억 2천, 4억짜리 상가도 있고요. 5억, 4억 7,400, 4억 7,400, 제일 비싼 게 5억 6,300. 50% 대출 받으면 한 2억 5천 정도. 어떤 상가는 한 2억 정도 현금이 있으면 대출을 50% 받는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1층 상가를 소유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업종 대형 음식점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대형 커피숍 아니면 또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종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상가를 제가 영상에서도 1편에서 좀 보여드렸고 지금 사무실에서 금액과 그 다음에 상권, 유효 상권하고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면서 좋은 상가 그리고 어떤 상가? 가격이 상권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니까 가격이 저렴한 상가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오늘 어저께 그저께 한 3일간 1600명 정도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제 가면 갈수록, 물론 코로나 종식되겠죠. 가면 갈수록 배달이라는 어떤 이러한 업종들이 갈수록 더, 우리가 이미 배달해서 먹는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갈수록 그러한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종들은 이런 팬데믹 코로나가 와도 좀 더 순수하게 오프라인에서 손님들 받는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다 알다시피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어떻든 상가 투자하셔서, 좋은 상가 투자하셔서 안정적인 월세 수익, 내가 노동을 안 해도 들어오는 현금 유입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꼭 만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가몽땅의 최원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